이란 쪽에서 나온 말인데 2차 전쟁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가 문제다.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걸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거고 아예 반격을 못할 정도로 하겠다는 거고 쏟아부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겠다. 2차 전쟁은 확실히 1차보다 훨씬 셀 것이다라는 세간의 평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지금 6년째 가뭄입니다. 도시 기능을 많이 마비된 것 같아요. 정부에서 1.5리터짜리 페트병으로 되어 있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6개 이상 못 사게 합니다. 카스피해 쪽에 이제 수입이 많거든요. 여기에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아무튼 좀 최근 미국에선 앱스타인 수사 기록 공개를 두고 지금 뭐 파장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 좀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뭐 공개가 되거나 했을 때 그 파장이 뭐 사실 앞으로의 그 뭐 정권 유지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이 정치적 스캔들에 이스라엘이 관여되어 있다. 뭐 배후설마저 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보는 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계속 나왔던 소셜 미디어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앱스타인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정부 쪽 사람이고 그게 뭐 직접 멤버였는지 아니면 포섭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부 쪽 사람이고 그런 앱스타인이 주선한 미성년자와 여러 정재계 유명한 사람들의 그러한 일탈 행위들을 뭐 비디오로 담아놨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죠.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약점이 잡혀서 그래서 네타냐후한테 그걸 잡혀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확실한 거는 여기서 진짜 확실한 거는 마가 진영에서 분열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못 받아준다. 뭐 이런 거군요. 예, 그러니까 네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못 받는 거는 가족의 신성성을 깨트리는 거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거는 완전히 가족이라는 걸 깨버리잖아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이 공화당 쪽에서 나와요. 예를 들면 폭스뉴스의 아주 유명한 진행자인 터커 칼슨이 네. 뭐 무슨 말까지 했냐면 3억이 넘는 미국 사람들이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인데 그거는 신경 안 쓰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우리 260억 달러나 되는 돈을 그 미국인이 수도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나라한테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수도가 어딘지 모르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이요. 네네. 그러니까 수도가 헷갈리는 거죠. 텔아비브인지 예루살렘인지 그것도 제대로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그런 나라에 260억 달러를 주고 그리고 또 아주 대놓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보통 우리가 유대인은 신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이제 유대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선민이라고. 그렇죠. 네. 근데 유대인들 선민 아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하느님이 선택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마가 쪽, 근데 전통적인 보수 쪽에서도 저는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학가나 아니면은 비주류 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거는 뭐 계속 있어 왔습니다. 파장이 크지 않게. 그런데요, 지금 이게 터커 칼슨이라든지 그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아니고 공공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앱스타인 관련 이슈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럼 이거? 그러니까 앱스타인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민간인들이 많이 죽은 거 이게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찰리 커크죠. 네네. 찰리 커크도 결국 죽은 거는 반 이스라엘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반 이스라엘 발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예,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불안해했다는 얘기까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행사에도 가지 말라. 그 죽은 행사 있잖아요. 그것도 가지 말라는 충고를 받았는데 그걸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는 이런 얘기들이 음모론으로만 끝났는데 이제는 음모론 하기 어려운 사람들, 꽤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변하나? 예,
그래서 저 가자 전쟁할 때부터 반이스라엘 뭐 시위 나왔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50대까지는 어렸을 때부터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유태인 대학살이 일어났었을 때 그걸 전혀 도와주지 못한 미국인으로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뭐 20대부터는 그런 죄책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이 미국 내에서 다르다, 예전과 다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한 게 예를 들어서 약간 진보 쪽이라든지 그쪽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면은 그러니까요. 그냥 그 성향에 따라서 그런가 싶은데 네. 보수 쪽에서 그런 변화가 있으면은 이건 네. 좀 간과하지 못할 만한 좀 중대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변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얘기 안 하던 사람들인데, 평소에 그런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보수라고 하면은 보통 에반젤리칸 크리스천들이거든요.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인데 공화당 쪽에는 많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랍다. 이건 제가 못 본 현상이에요.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현상들을. 그게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 네,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이게 네, 구조적으로 네. 갈지. 그다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음. 네, 예사롭지 않은 변화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이슈 살펴보는데 지난번에도 나오셔가지고 한 연말 내지는 아니면 내년 1월 정도에 지금 이 중동 내에서는 확실히 이스라엘과 이란이 다시 한번 또 전쟁이 날 수 있다.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란이 이 미사일 생산을 전면 가동 중이고 그다음에 이란 당국은 미사일 공장을 24시간 정도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만약에 전쟁 재발 시 이스라엘 방어 체계를 압도하기 위해 한 번에 2,0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2차 전쟁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이제 제 말이 아니고요. 이란 쪽에서 나온 말인데 2차 전쟁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가 문제다. 이란에서는 계속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공격할 거라고 믿어요. 반드시 공격할 거라고 믿는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핵협정은 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거를 부수기 위해서 들어올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란을 공격할 지금 마음이 없다. 현재로서는 그랬다고 하는데 그걸 이란은 그것마저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 거짓말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란이 나오는 얘기가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분명히 이스라엘이 공격할 텐데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걸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만 있지 않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기 전에 이란도 때릴 수 있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떤 가능성을 걱정하냐면 오해에 따른 우발적인 공격. 예, 그런 공격까지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우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그런 네,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 쪽의 의도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분명히 공격 안 한다고 그러는데 공격할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오인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란이 이스라엘이 공격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차 전쟁에서 봤듯이 이란의 방공망이 형편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방공망을 다 채웠을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얼마큼 채웠는지. 근데 이란 쪽에서는 지난 7월 달에 이미 정비를 다 끝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큼 했는지는 잘 몰라요. 네. 예, 그거는.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이란이 공격하면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반격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안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러니까 아예 반격을 못할 정도로 하겠다는 거고 그게 저는 하루에 2,000발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하루에 2,000발 쏘기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루에 2,000발 어떻게 쏩니까? 쉽지 않은데 그 정도로 해서 쏟아부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겠다.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느냐 시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시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서운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되는 걸 미국이 원치 않을 것 같긴 한데. 원치 않겠죠. 네. 미국도 그렇게 되면 다시 전쟁을 또 시작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그러려면은 핵협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핵협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우라늄 농축만 얘기하는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모함마드 빈 살만을 만나서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세 가지다. 우라늄 농축.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란이 운영하고 있는 대륙 세력들을 다 포기해라.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줄여라. 예. 근데 그 두 가지를 받을 리가 없죠, 이란이. 우라늄 농축도 안 받는데 대륙 세력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탄도미사일은 더 포기 못하죠. 탄도미사일이 중국에서 연료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국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거 제재 품목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걸로는 하루에 한 5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였고 그게 뭐 지난달에 이미 들어갔으니까.
네, 올 초인가요? 지난달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하루 뭐 한 달에 500개씩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요. 실제로 만약에 벌어지면은 이란은 어차피 이제 2판 4판이고 그렇죠. 어떻게든 무력화 시켜 버리겠다. 왜냐면 초반에.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게 되면 이란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부족하죠 이제. 그럼. 예, 그러니까 이란의 생각은 아예 그냥 절멸할 수준을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강경한 발언들이 꽤 있어요. 우리는 전쟁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예전과 같이 보여주지 않겠다, 뭐 계속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쟁은 확실히 1차보다 훨씬 셀 것이다라는 세간의 평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섣불리 공격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섣불리 공격해가지고 이란을 공격해서 불거부수를 만들 건 없죠. 그렇지만 헤즈볼라 하마스는 반드시 손보고 싶어합니다. 네, 헤즈볼라 하마스는 특히 뭐 하마스하고도 지금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네. 무장 해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무장 해제를 해야 되는데 무장 해제를 한 다음에 국제 안정화 군대가 들어와서 만약 무장이 안 돼 있으면 국제 안정화 군대가 이거를 또 무장도 해제해야 되는데 못하죠. 그러니까 원래 아제르바이잔이 국제 지원군이 안정군이 들어올 때 아제르바이잔 출신 한 2만 명 보내겠다고 그러더니 지금 이제 안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도 우리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뒤로 빠지고 들어가고 싶은 나라는 튀르키예는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는 얘기는 정 안 되면 우리 이스라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그게 안정화군이 되겠습니까? 안정은커녕 다시 싸우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여전히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럼 어떻게 본다면은 이 상황이 지속이 될 수 있겠네요. 일단은 계속해서 하마스와 뭐 분쟁이든지 네, 헤즈볼라도 그럴 수 또 있습니다. 터졌고 이란 쪽이 터지면 너무 또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거기는 당분간 좀 잠잠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근데 뭐 이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항상 그러죠. 우리는 뭐 미국이 이란과 평화협정을 맺든 말든 그건 우리에게는 그 구속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봤었을 때 미국과 이란이 뭐 아무리 합리적으로 뭘 잘했다 할지라도 그 결정 내용이 이스라엘의 앞날이 정해진다. 그러면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서 또 이제 미국 공화당이라든지 보수 쪽에서도 네. 이스라엘에 대한 네. 이렇게 완전히 그 스탠스가 달라지고 있는데. 근데요. 네. 이스라엘이 별로 안 좋아하면 이란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란은 디폴트로 싫은 나라예요. 그렇죠. 디폴트로 싫은 약이죠. 나라이기 때문에 네, 네. 뭐 미국인들이 이스라엘을 좋아하든 안 하든 그게 미국인들의 반이란 감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무기 지원 이런 거는 계속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안 안 하면 할 근데 이스라엘이 예, 감당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을 예쁘게 봐서 뭐 그래 이스라엘 꼴보기 싫으니까 이란 니네가 잘해봐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예. 항상 이스라엘 둘이 붙어 있으면 이란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입니다. 미국. 예. 앞서도 잠깐 다루긴 했는데 이란이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 네. 사태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테헤란에 이 물 공급이 중단되고 정부가 최대 1,500만 명까지 이 대피 검토할 정도라고 합니다. 급기야 이란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테헤란이 수도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 현재 이란의 물리기 얼마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물리기가요. 지금 6년째 가뭄입니다. 6년째요. 6년째 가뭄. 그리고 네. 굉장히 심각해서 테헤란 인구가 테헤란 시로 하면 한 1,000만 되고요.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하면 한 1,700만 되거든요. 1,800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인데 이미 그 도시 기능을 많이 마비된 것 같아요. 물 때문에. 사람들니까 물을 많이 써요. 우리보다. 뭐 자주 씻나요? 화장실에서 다 물로 씻지 않습니까? 화장실 휴지로 안 쓰고 네네. 물로 쓰고 그래서 물을 많이 쓰는데 6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제대로 안 오니까 가뭄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치수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1년 2년 뭐 가뭄이 6년인데 이런 거죠. 6년 가뭄이니까 이해해 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6년 가뭄이면 적어도 2, 3년 한 다음에 가뭄이 될 거였으면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치수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샤프론 같은 거거든요. 샤프란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들어가는 굉장히 고급 향신료입니다. 근데 거기다 물을 엄청나게 많이 이런 농작물에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식수가 고갈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물이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1.5리터짜리 페트병으로 되어 있는 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6개 이상 못 사게 합니다. 그게 딱 묶여서 우리 맥주 한 통처럼 맥주 한 팩처럼 물 한 팩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걸 한 사람당 한 개씩만. 물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
그게 네. 이제 식수나 뭐 씻는 물이나 다 포함해서 이제 네, 네. 그게 그걸로 이제 뭐 한 달씩도 쓰겠죠. 그물로. 왜냐하면 사실 물값이 더 비싸요. 기름값보다. 1리터 물값이 400원이 안 되는데 기름값 하면 300원 정도 될 겁니다. 300원이나. 예. 그러니까 기름값이 되게 쌉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기후 뭐 온난화 뭐 네. 그런 가뭄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준비도 못했고 뭐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잘 얽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뭐 물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물 거의 다 말라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치수를 잘한다 하더라도 마르면 끝이에요. 비가 안 오면 사실 네, 비가 안 오면 답이 없죠. 끝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란 쪽에서는 지난 6월달 12일 전쟁 때 테헤란 북부 쪽에 있는 담수 시설을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거기에도 우리가 손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 아무튼 치수에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물만 가지고 끝나면 좋겠는데 전기도 문제가 있고요. 전기도 제대로의 뭐 항시 배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더 강력한 사건이 생겼죠. 히르카니아라는 숲속이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카스피해를 사이에 둔 그 카스피해 쪽에 이제 숲이 많거든요. 저도 그쪽으로 가보긴 했는데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는 그 숲입니다. 5만 5천 제곱킬로미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 산불이. 네. 이게 가뭄이 오면 건조하니까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이 나고 있는데 잘 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잘 끄지를. 그불 끄려면 또 물이 필요하잖아요. 예, 물도 필요하고 그래서 뭐 야. 주변 트리키에서 도와준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이란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힘드니까 이게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내부가 너무 불안하고 불만이 많고 하면 네. 외부로 시선을 또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시선을 돌릴 만한 지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그 연장선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또 이스라엘 공격 이게 다 이스라엘 때문이다 뭐 이러면서 근데 할 수 먼저 있는 가능성?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수 시설은 잠깐 언급했던 거고요. 굉장히 충격이 컸으면 타격이 큰 거면 이스라엘을 굉장히 욕할 텐데 그것만 잠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수도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래 이제 수도 옮기는 가뭄이 이렇게 심각하기 전부터 얘기 나왔었어요. 수도가 기능이 너무 북쪽에 치우쳐 있어서 아래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더 탄력이 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지금 벌써 약간 반응이 시큰둥하거든요. 예, 근데 물과 관계돼서 또 옮긴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이제 테헤란, 마슈아드 등 주요 도시의 댐이 바닥을 드러냈음에도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의 담수 인프라 공습 때문이라며 방금 말씀하신 네. 뭐 그런 책임을 돌리고 있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후상 수도 부패, 누수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뭐 많아요. 네. 그러니까 누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치수를 실패하다는 것은 강축기를 바꿔가지고 굳이 들어가지 않아야 할 도시에 넣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곰이라는 도시가 성직자들이 많은 도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쪽에 물 대기 위해서 다른 쪽에 물줄기를 돌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치수를 잘못한 거죠. 예, 치수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화가 나죠. 예, 그리고 농작물에서도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농작물을 쓰고 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샤프란처럼. 네, 샤프란처럼. 네,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들어가냐면요. 예를 들면은 아프가니스탄도 물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제일 돈이 많이 버린 게 마약이잖아요. 양귀비. 그러니까 아프간 사람도 양귀비를 굉장히 사실 삶의 중요한 수입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거를 포기시키려고 그러니까 계속 못하게 하고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새로운 동작물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샤프란도 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샤프란 물이 많이 들어가요. 물이 부족한데. 네, 물이 구조적으로. 부족한데. 네, 네. 양귀비는 물 없이 막 자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결국 양귀비가 가는 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런, 그냥. 네, 그런 문제, 물 문제가 있습니다. 물 문제.